여러분은 성냥팔이 소녀라는 동화를 아시나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1845년에 발표한 덴마크 동화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동화입니다. 이 작품은 그 해의 마지막 날, 굶주린 채 눈 위를 걸어 다니며 성냥을 파는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는 누구도 소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고 소녀가 파는 성냥을 사주지도 않았습니다. 소녀는 너무 추운 나머지 가지고 있는 성냥이라도 태워 몸을 따뜻하게 하고자 합니다. 성냥을 켜자 소녀의 눈앞에는 지금 이 추위를 녹여줄 따뜻한 큰 난로가 나타나지만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소녀가 두 번째 성냥을 켜자마자 소녀의 눈앞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있고 푸짐한 음식이 차려진 식탁이 나타납니다. 소녀가 음식을 먹으려 하자 소녀 앞에 차려진 맛있는 음식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소녀는 다시 한번 세 번째 성냥에 불을 피웁니다. 성냥이 타들어가자 소녀 앞에는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과 함께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해준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소녀 앞에 나타나 추위에 떨고 있는 소녀를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소녀를 괴롭히던 추위는 할머니의 체온으로 금세 따뜻해집니다. 소녀는 너무나 포근하고 행복한 나머지 할머니 품에서 스르륵 잠이 들게 됩니다. 새해 첫날, 사람들은 눈이 쌓인 골목길 한편에서 숨을 거둔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소녀의 품에는 다 타버린 성냥갑이 놓여 있었으며 소녀의 얼굴은 세상 누구보다도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아는 성냥팔이 소녀의 간단한 줄거리입니다. 성냥팔이 소녀의 동화에는 숨겨진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냥팔이 소녀의 시대적 배경은 19세기 1차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이 시기에는 산업 발전을 위해 사람을 소모품으로 사용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소외계층에 속해 있던 아이들은 낮은 임금으로 여러 공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중 값비싸게 팔리던 성냥 생산에도 어린 아이들이 투입이 됩니다. 당시 성냥은 불에 잘 타기 위해 백린이라는 화학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백린은 현대에서도 화학 무기의 원료로 분류되어 있으며 실전 사용에 있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최근 여러 전쟁에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국제적으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현대에서도 위험한 물질로 관리하고 있는 백린은 당시 아무런 제약 없이 어린 소녀들에게 낮은 임금을 주고 백린을 이용한 성냥 제조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성냥 공장에서 일하는 많은 소녀들이 백린 중독 증상을 겪게 됩니다. 백린에 중독되면 여러 가지 후유증을 가지게 됩니다. 백린으로 성냥을 만들 시 발생하는 증기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시 뼈가 녹아버리기도 하였으며 특히 얼굴 턱뼈가 녹아내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 다른 증세로는 간이 망가지면서 얼굴이 검게 변하며 구토와 환각 증세 등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상황과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를 합치게 되면 당시 성냥팔이 소녀는 성냥 공장에서 일하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위험한 화학 물질인 백린으로 성냥을 제조하는 공장은 백린가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런 도구 없이 손으로 백린을 다루던 소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백린 중독에 빠져들게 됩니다. 성냥을 만들 때 나오는 백린증기 등의 성분이 소녀의 턱뼈를 괴사시켰으며 중독이 되면서 간이 망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얼굴은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성냥팔이 소녀의 이런 상태를 알아본 공장에서는 소녀가 앞으로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성냥 몇 갑을 지어주고는 소녀를 공장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던 소녀는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를 피해 자기 생명과 바꾼 성냥을 거리에서 팔게 된 것이었죠. 당시 성냥팔이 소녀의 모습은 검은 얼굴에 턱이 망가진 상태로 길거리에서 성냥을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녀는 자신의 괴물 같은 모습을 숨기기 위해 머리에 두건을 쓰고 성냥을 팔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소녀의 망가진 모습에 누구 하나 성냥팔이 소녀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이거나 소녀의 성냥을 사주거나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냥팔이 소녀는 얇은 옷에 맨발인 채로 사람들이 따뜻한 난로 옆에서 파티를 즐기던 추운 날 추위에 떨며 성냥을 팔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이었죠. 소녀가 추워 찾아간 작은 골목에서 소녀가 성냥을 태우자 소녀의 눈앞에 나타난 따뜻한 난로와 맛있는 음식 그리고 그리운 외할머니와 가족의 행복한 모습은 백린에 중독되어 있던 소녀가 추위에 태운 성냥이 타면서 발생한 연기로 인한 환각이었습니다. 소녀가 마지막 숨을 거둔 순간 그토록 그리워했던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가는 걸로 동화는 끝이 나지만 소녀가 그리워했던 가족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자신의 몸을 망가뜨린 백린의 환각 때문이었습니다. 백린으로 인해 몸이 망가진 소녀가 백린에 의해 마지막은 따뜻하게 숨을 거두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 듯합니다. 여기까지가 성냥팔이 소녀의 숨겨진 진실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성냥팔이 소녀의 동화에 녹여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냥팔이 소녀 동화가 발표되기 몇 년 전, 성냥 제조에 사용되던 백린의 위험성을 인지하게 되었지만, 동화가 발표된 당시에는 백린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진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백린의 위험성에 대해 시위 등이 일어난 사실은 있지만, 그건 동화가 나온 몇 년 뒤 이야기입니다. 안드레센의 동화 성냥팔이 소녀는 당시 노동 착취를 당하던 어린 소녀들의 상황과 사회 문제 등을 동화에 녹여낸 건 맞지만, 유튜브나 여러 매체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백린으로 인한 턱이 망가진 성냥팔이 소녀의 사파나 성냥팔이 소녀의 숨겨진 진실이라는 내용은 모두 동화가 출시된 이후에 각색되거나 조작된 내용입니다. 당시 안데르센의 동화는 어린이들이 보는 행복한 결말의 동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번역 출판되면서 마지막 부분 등이 각색되어 발행되긴 했지만 슬픈 결말을 조금 순화한 것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성냥팔이 소녀 동화책을 어린 아이들이 보기에는, 아니 어른들이 보더라도 성냥팔이 소녀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지친 삶이었던 거죠. 거기다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결국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내용이다 보니 당시 성냥팔이 소녀를 어린이 동화라 보기엔 무리가 있었던 듯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각색 등은 좋다고 생각되지만 동화를 당시 사회상과 연관지어 너무 처참한 내용으로 각색하여 성냥팔이 소녀의 원작과는 너무 다른 내용은 좋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린 시절 내가 보면서 웃고 울던 동화가 실제는 이런 거였다라고 하는 건 너무 슬픈 일이지 않을까요? 물론 사실이 아니기도 하지만요. 어른들의 생각을 어린아이들이 보는 동화에까지 확대 해석해서 넣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원작도 슬픔이 차오르는 작품이지만 동화는 동화로서 울고 웃던 기억의 한 편은 남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비록 쓸쓸한 결말이었지만 성냥팔이 소녀가 자신의 죽음을 모른 채 유성에 빗대어 하는 말은 죽음에 직면한 어린 소녀의 천진난만한 상황을 보여주기도 하는 장면 같아 전 이 대사가 참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가 별똥별이 떨어지는 건 누군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뜻이라던데 누가 죽은 걸까? 우리는 지금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살면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아닌지 헷갈리는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릴 적 본 동화 속 이야기들은 잃어버린 당시의 순수한 나를 기억하게 해주지 않을까요? 현재 힘들고 지쳐 외로움과 슬픔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잠시나마 동심을 떠올리며 어린 시절에 아무 걱정 없이 순수했던 기억으로 돌아가 마음을 한번 가볍게 해보세요.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편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로 인해 다시 한번 현재 상황을 돌아보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너무 궁지에 몰리게 되면 간단한 답도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잠깐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위 상황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채널을 보는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좋은 일만 깃들길 바랍니다. 이상 성냥팔이 소녀의 숨겨진 진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전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